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도를 밑도는 이런 날씨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예, 저는 몸이 딱 한 1.2개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 외길 인생 김지석입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요즘 너무 사실 댓글이 인격 살인적인 것도 많지만 유튜브 같은 데 댓글 너무 재밌게 달리니까 맞아요. 1일 1강. 1인 1강 비님의 노래죠. 유튜브부터 하면 댓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해악이 좀 있죠. 네, 우울할 때 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상담가 분이 여자분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좀 그냥 웃어 넘기는 거는 거의 전 세계 최강인 것 같다. 네, 좀 씁쓸하면서도 그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네. 다시 막 수도권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좀 약속이 이제 슬슬 좀 생기고 있는데 이걸 다 취소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이런 속에서 또 저희 팟캐스트에서 대형 게스트가 왔다 가셨잖아요. 저희 그쵸. 팟캐스트에. 어느 분이었죠? 신현준 배우님이었죠. 어떤 거 좀 배운 게 없나요? 신현준 배우님과 방송하면서? 전 있죠. 네. 기억나는 건 사실 토란이고. 토란. 네, 토란 들고 다시 와주신다고 했던 거고. 토란국 같은 거 요즘 잘 안 먹는데 그죠? 손질이 귀찮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현준은 좀 내가 안 먹었었는데 네. 그리고 좀 기억에 또 남았던 게 직접 남해에서 좀 기후 변화 때문에 좀 소라. 네, 독이 좀 많아진 소라를 드시고 소라. 고생을 네. 하셨다는 에피소드. 네. 그게 좀 기후 위기를 정말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그런 사례여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지석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어서 굉장히 말이 잘 통했고,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실천의 영역을 텀블러라든지 이렇게 좀 좁게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안목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전기차 전도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 3개월 다음에 무슨 차 타고 오나 한번 봐야죠. 만약에 딱 들어오는데 전기차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맞고 액션하고 돌려보내는 걸로. 최근 3개월간 제가 봤을 때 김지석님이 가장 열심히 사전 조사를 해오신 에피소드가 맞아요. 그렇죠. 저 진짜 근데 은행나무 침대 환경 파괴 영화에서 진짜 빵 터져가지고. 저는 이제 배우님께서 30년 동안 여러 영역을 정복하셨잖아요. 뭐 영화, 뭐 드라마.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네. 프로는 다르다. 리액션이 와. 기가 막혀. 우리가 재미가 없는데도 빵빵 웃어주시고 진짜 잘 저희도 좀 웃어주셨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좀. 맞아요. 정말 그 말 맞아. 진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재미가 좀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 그럼 오늘 리액션 좀 잘 좀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약간 한 가지 고충사항이 있었는데 네. 당시 녹음 상황에서 윤탁쌤이랑 지석쌤이랑 신현준 배우님이랑 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윤탁쌤이 저를 되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걸 느꼈어요. 이게 이렇게 예능이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없다. 치고 그런 거 나가야 없어요.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붓바살바를 진행한 지 거의 1년이 되고 있고 저희가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 이제 배우님이 출연하신 거에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은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신현준 배우님께 저희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진행했던 좀 소소한 이벤트 그거에 앞서서 저희 댓글 또 달아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해야겠어요, 그죠? 네. 나연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콤잭님이 팟빵에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후원자이자 붓바살바 애청자, 전기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외과 의사, 식물원 오태영입니다. 지구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플라스틱 빨대라는 노래도 만들고 유튜브에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옥수수 전분 빨대 리뷰도 올리며 나름 열심히 주위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린피스를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저 이분 활동을 정말 대단한 분이네. 이게 리액션 해. 저희 진짜, 리액션 잘하기로 한 지 1분 지났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요.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이분 찾아봤어요, 노래랑 제가. 유튜브랑 네, 그 외과 의사라고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좀 4대 메이저과 아닙니까? 또 멋있는 이제 그런 분이 이런 활동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전거로 또 출퇴근을 하시는구나. 그니까요. 네. 전기 자전거를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저 모델도 좀 궁금해요. 제가 네. 요새 좀 구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전기자전거 출퇴근은 정말 이거는 전기차를 훌쩍 넘어가는 그렇죠. 엄청난 네. 효율적인 방법인데 음. 하나 궁금한 거는 출퇴근은 그걸로 하시지만 분명히 차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아, 의사는 차가 있을 거라는 그런 편견? 그런 편견이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외과 추측. 의사하고 우리 옛날에 뭐였죠? 닥터 스트레인저 이런 또 우리 영화에서 또 저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영화 나오면 진짜 믿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좋은 차 타다가 사고 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수술 못 하게 되고 좋은 차가 아닌 거지 사실은. 그게 사실은 사고를 내연기관 나게 차였지. 방치한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내연기관 차이기 때문에 저 아무튼 전기자전거 출퇴근 짱이고요.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차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차도 전기차로 바꾸는 거를 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기 자전거보다 더 좋은 거는 걷는 거죠. 운동에도 좋고. 윤탁쌤 네.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실래요? 아, 저 요즘 되게 많이 걸어요. 왜냐면 요즘 그 아이를 초등학교 그 데려다 주면서 최근 인생 10년간 가장 많이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제 지하철 2개 정거장 정도 거리를 걷는데. 꽤 걸으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유혹에 많이 빠지거든요. 또 전자제품 좀 좋아해서 예. 자전거 살까 말까 하는데 또 비싸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되게 가성비 좋은 제품을 제가 최근에 찾아서 이따가 네.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5km 정도가 좀 전기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괜찮은 거리일까요? 어떨까요? 편도 5km? 전기자전거고 안전하면 네. 뭐 한 15km, 20km도 가죠.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네. 이제 뭐 저장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분리가 되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다르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새 유튜브에서 그 리뷰 채널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나 네. 경기도 뭐 일부 지역 같은 데는 워낙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에이.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태영 외과 의사님 저희 붓바살바 19로 오신 거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또 어느 분 또 댓글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김채수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짧은 거 좋아요. 안인선님, 그린피스 환경운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 세계인들과 환경을 지키는 그린피스 화이팅. 안인선님, 그 오늘 그 환경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밑에 네. 소식에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산이님이 유튜브에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힘내라 그린피스 서울 아자아자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와, 저희 진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댓글 하나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권수련님이 오디오 클립에 남겨주셨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붓바살바를 알게 되셨대요. 이거 한스 PD님이 되게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해주고 계신데 네. 아마 그 포스트를 보고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이걸 들어주신다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희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동시에 이동은 뭘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석쌤 앞에서 이제 이동의 이자도 꺼내지 네, 말아야겠어. 차로 이동하신다면 예, 전기차 보내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꾸준히 후원을 또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네. 1,000원님이랑 그 드림오브 드림오브 네이처님 네이처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윙고 어머님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이제 또 저희 이거 홍보대사처럼 활동해주고 계시죠. 네. 매블쇼 2차 출연 섭외가 들어왔다니 너무 기뻐요. 이번에는 꼭 붓바살바 홍보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실시간 방송 들으며 응원하겠습니다. 김재수 님한테 이제 매블쇼 2차 섭외가 왔잖아요. 네. 근데 또 그거에 또 이제 윙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죠. 출연진한테 메일까지 보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진짜 지석쌤은 저기 본인 능력으로 지금 됐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조금의 이런 도움 아 당연하죠. 어시스트 예. 예, 뭐 골은 이제 지석쌤이 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엔 꼭 홍보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뭐 네. 마침 요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그린 뉴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나가서 날카롭게 얘기하고 네. 네. 너무 날카로웠다가 이제 후폭풍이 날라오면 네. 휴가를 가든지 뭐 그러려고요. 예. 아뭐 지금 뭐 대세니까 지금 그렇죠. 예, 네. 뭐 가서 설명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또 좋은 방송 하셔서 또 붓바살바의 새로운 구독자분들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기환님이 또 댓글 또 달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산호초를 찾아서 추천합니다. 오, 뭐 이런 게 또 있나봐요. 넷플릭스가 또 다큐멘터리 이런 게 또 괜찮나봐요. 많아요. 네, 많이 나와 그렇구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를 새로 구독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 드리는 이벤트를 최근에 진행했었죠. 네. 네. 아마 저희가 56명이나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진짜 공정하게 네. 로또 추천 방송 수준으로 아주 공정하게 저희가 난수표를 예, 생성을 해서 살면서 별로 안 듣는 단어죠. 난수표 생성을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56명 중에서 40분을 뽑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나중에 경품 이벤트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참 잘했는데 네. 애플 팟캐스트에 와서 16명 정도 우선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자, 첫 줄부터 한번
이것도 이제 당첨되신 분의 아이디를 틀리지 않고 한번 정확하게. 읽는 것이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네, 첫 줄부터 천천히 김나연 쌤 한번 읽어봅시다. 네. 권션공인님, 아톰보님, 마법달팽이님, 준스코필드님, FSSTGG, CDIK님. 푸스끄득 이렇게 읽어야지 똑바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감을 안고 김석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당첨자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괜히 또 지석쌤 거 너무 쉬운데 아이디가? 코코로코콘님, 여우 목도리 나님, 빡빡이 좀비님, 보리 0001님, 최유야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GIK님, 하리복바레님, 조개탕탕님. 아 웃김 웃으세요. 이렇게 두 분이 계세요. 부자 되거라님, 네, 후아아이님, 언니 한번 믿어봐 님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리보 K 바레는 KR? 하리보 젤리 그 하리보랑 네. 이제 한국의 뭔가 KR이랑 이런 게 네. 아닐까요? 더해진 게? 바레는 이제 그거죠. 약간 곰. 네. 그래서 하리보 한국 곰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럼 팟빵에서도 또 많이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요. 당첨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DIA8479님, 미스터 하이드님, 정글피쉬 파란양님, 봉슈니님, 바른말쟁이님. 바른말쟁이님이 또 이제 이벤트 또 참여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2주1214님, 그린 데이빗님, 아삼 4645님, 풍님 와룡님, 팥죽팥죽님. 아삼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지 않아요? ASM 4645니까 뭐. 네. 또 에꼬아무님, DJU님, 누메 로사님. 저 기억나요. 네. 그다음 가마소투님, 미슈님 축하드립니다. 돌쇼이님, 웰던님, 라니뿡님, 버들님, 된 사람 되기님. 네, 뿡돌이 엄마, 윙구 엄마, 빛동네, 컴잭님.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 이벤트 선물을 드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품권 50만 원 이렇게 가는 거 맞? 뭐 진짜 제가 한번 그런 거 한번 건의해보고 시원하게 퇴사 당할 것 같긴 한데 네,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이제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뭐를 보내드리죠? 네, 저희가 경품으로 책 3권을 걸었었잖아요. 30번 곰, 날씨가 이상해요, 플라스틱 없는 삶. 네. 그래서 이 3개 책 중에 이제 원하시는 좀 희망하시는 책을 1순위, 2순위 이렇게 같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발송을 위해서 지금 성함, 연락처, 주소 모두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3권의 책 중에 1순위와 2순위 희망책을 같이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 개인정보는 바로 폐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원하시는 책 1순위, 2순위 네, 어디로 보내야 되죠? 네, gkr@greenpeace.org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말미에 나오는 방송 의견 보내주시라고 하는 그 나연쌤의 추억의 광고 있죠?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한스 PD님이 이거 공지로도 다 남겨주신다고 알고 있어서 네. 그리고 책 선정에 좀 도움을 드리면 30번 곰이랑 날씨가 이상해요는 네, 동화책이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 좋은. 네, 그렇죠. 그 그림책 같은 거고 이제 플라스틱 없는 삶은 저희 이제 그린피스 캠페이너 네. 다 좋은 책들인데 뭘 고를까 좀 고민되시는 분은 알라딘 들어가서 중고 서적가를 찾아보신 다음에 잔존 가치가 높은 걸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특별한 그 주제 선호도가 없다면 이게 항상 경제 팁을 드리는 김지석입니다. 저희 오늘 또 이벤트랑 댓글 알리는 소식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또 오늘 오랜만에 파격적으로 정말 저희가 아이템이 없어서가 아니죠. 네. 아, 전혀. 약간, 네, 저희가 저번 조금만 주에- 자유로운 방송을 한번 네.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 각자 자유 주제를 바탕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네, 저는 또 이제 새로운 코너를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파일럿으로.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재밌으면 하고 또 안 되면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2주의 기후 인물 괜찮지 않습니까? 약간 좀 2주의 이달의 독립 열사. 투사 이런 것처럼 선정해가지고 또 훌륭한 분을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뭐 훌륭하지 않은 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요즘 이제 기후 변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샀어요. 네. 그 누가 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가라는 책을 샀는데 막상 사니까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3페이지 그렇죠. 읽으셨다면서요? 3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또 이제 그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네. 비의 그 유튜브 영상이 보여가지고 또 그 들어가가지고 또 보니까 또 저는 그 영상의 묘미는 댓글이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은 이 네티즌 분들이 맨날 보러 오니까 거기에 뭐 풀무원 두부 뭐 이런 걸 다 써놓으셨어요. 이거 사야 될 장볼 물건 같은 거 목록. 장볼 물건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써놓으셨는데 그 타임라인에 진짜 정말 너무 매력적인 분이 떠가지고 네. 고이즈미 신지로죠. 이제 네. 아베 그 녀석과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이웃나라 일본의 환경상으로 일하고 있죠. 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환경부 장관이죠, 그죠? 그렇죠. 그분의 영상이 뜨는데 아 이분 소개를 안 시켜드리면 예의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는 좀 아셨나요, 이분에 대해서?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이제 네. 약간 어떠한 이슈들이 이제 일본 안에서 있었는지 뭐 이런 네. 것들. 그 이분이 또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라고 네, 또 아들이에요. 네, 한국에 또 망언을 또 서슴지 않았지만 네. 또 베토벤 머리 같은 걸로 약간 또 화제가 됐었던 그분의 아들이죠. 네. 그래서 이분의 양력을 좀 보니까 29살에 선거구를 물려받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선거구가 상속이 되나 그 정치인들의 선거구를 이렇게 물려받는 게 좀 흔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래가지고 차기 총리 1, 2등으로 뽑히는 분인데 그린피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이 안 깊을 수가 없는 게 또 일본이 아직도 그 석탄 발전소 많이 쓰죠. 특히 원자력 사고 난 이후로 네. 좀 추가로 만들기도 하고 네. 있죠. 예. 그리고 한국과 또 동시에 석탄 발전소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우리가 네. 이 문제를 공론화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분이 또 쩔쩔매시고 하는데 저희가 안 믿었는데 보니까 아, 쩔쩔- 당당하게 하던데. 당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저세상 답변을 막 주시는 것 같은데. 저장 예. 답변인데 당당하더라고. 또 2019년 9월에 저희가 아마 기후행동 정상회의라는 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하는 회의였는데 여기서 또 족적을 남기셨는데 저희가 놓쳤어요. 와,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분의 이 족적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분이 또 약간 유학파시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인가? 그런데 이제 또 영어로 답변을 하는데 와,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이 문구 보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영상이 떠올라서 웃음이. 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처럼 큰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It's gotta be fun, gotta be cool, gotta be sexy too 이렇게 답변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네가 그렇게 해봐. 씨. 그래가지고 지금 또 우리나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를 다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는데 어떤 이슈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시고 기후 변화 관련된 이슈인지는 기억을 못하시고 펀, 쿨, 섹시만 기억해가지고 지금 이미 별명이 펀, 쿨, 색좌. 맞아요. 그러니까 좌라는 게 이제 약간 본좌에서 유리한 본좌. 표현이잖아요. 저 이게 인터넷 용어인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무협 소설에서 자기를 일컫는 본인은 이런 게 아니라 본좌는 나를 높이는 말로 쓴대요. 그래서 펑쿨 색좌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와 화법이 진짜 독특해요. 그것도 뉴욕에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다가 걸린 거예요, 환경상이. 그래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그렇죠. 가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갔는데 이게 뭐 스테이크, 특히 소고기 스테이크가 그 좀 스테이크를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먹고 싶다고 했나 매일 먹고 싶다고 했나 뭐 그랬죠. 그래서 스테이크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죠? 그 메탄 때문에 이제 네. 지구 온난화가 정말 가속화되죠. 소를 키울 때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플러스 소를 키우려고 이제 뭐 아마존 열대 우림을 또 베어버리고 하니까 네, 숲도 농장이 또 파괴하고 필요하니까. 소가 크면서 또 메탄도 배출하고 뭐 하여튼 최악의 고기예요 사실 소고기는. 그래서 저는 일본 기자들의 그 수준을 다시 높게 평가했는데 환경상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환경부 장관인데 이렇게 스테이크 먹으러 다녀도 되냐? 대답이 진짜 정말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누구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대답하고 스테이크를 매일 먹고 싶다라는 것은 스테이크를 매일 먹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맞아요. 와. 이렇게 얘기했다. 그 이분이 또 뭐
경기 불황을 극복하면 경제가 회복된다. 뭐 이런 그 진짜 조금 앞으로 가면 전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화법으로 정말 충격을 많이 주셨는데 이분 보면서 무슨 느낌 들었냐면 옛날에 그쵸 일본 문화에 충격을 받았던 만화책이 있어요. 멋지다 마사루라고. 정말 아세요? 명작이죠, 명작. 저는 명작이죠, 몰라요. 명작. 멋지다 마사루라고 약간 저세상 만화가 있는데 뭐 이제 그 작가가 또 딴 만화 삘릴리 불어봐 제규어. 삐리리 불어봐 제규어라고 아,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장관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댓글 네. 유튜브 댓글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한국의 아주 대단한 네티즌 분이 It's gotta be fun, gotta be cool, gotta be sexy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달아주셨는데 막상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이 환경상께서는 기자가 질문을 다시 했어요. 이 그 기후 변화 같은 큰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섹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섹시하다는 뜻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그 뜻을 얘기해주면 더 이상 섹시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한 거는 노바라는 NOVA라는 한국 네티즌 분이 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하면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 약간 길잡이 같이 됐어요. 저도 이제 기후 변화를 알리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기후 변화를 알리는 게 펀하고 쿨하고 섹시한 일은 아니죠, 그죠? 지소쌤 어떠세요? 솔루션, 그러니까 해결책 중에서 좀 뻔하고 쿨하고 섹시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식의 지적은 많았거든 옛날부터. 야, 이 기후 변화가 너무 칙칙해. 좀 그쵸, 뻔하고 칙칙하지. 섹시하게 해야 돼 하는데 그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와. 네가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또 우울한 얘기를 또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실. 즐거운 얘기만 듣기에도 인생이 짧은데. 그런데 이제 그 네티즌 분이 정말 주옥 같은 댓글을 달아서 저 이거는 붓바살바에서 소개를 해야겠다. 고이즈미 신지로님의 이 그 장관의 이런 화법과 관련된 영상에 이런 댓글 달았어요. 펀쿨 색차의 해석을 본인이 해주셨는데 기후 변화 같은 거대 이슈는 대중들에게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별 담당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후 변화 탄소 배출 양을 줄이는 그런 걸 결정하는 이제 정부 관계자겠죠. 그거는 국가의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쿨하게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펑쿨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본능적이고 매력적인 문제처럼 이 기후 변화 이슈가 섹시하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포장을 해라 이 철부지 양반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 노바 이분은 네. 약간 대변인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분 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께서 약간 진짜 스카우트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밑에서 홍보 담당하시는 분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약간 뭐 인상 깊었던 점은 석탄 발전소로 인한 탄소 배출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리듀스 줄여야죠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자가 하우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 전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료와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되게 간단하게 답하면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늘리겠다 이러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그래도 환경상에 취임을 했으면 그 전에도 뭔가 말이 있었을 테고 기본적인 건 가져올 수 있었는데 좀 펀쿨 색하지 않게 답변하고서 되게 한 10초 정도 멍 때리는 패턴이 네. 있더라고요. 정지 화면이 아닌데 정지 화면처럼 보이는 맞아요. 멍.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후 행동 뭐 정상회의 같은 데 가서 네. 그 사실은 뉴욕에 스테이크 맛집 같은 거 유명한 데 많잖아요. 가다가 걸려서 기자가 질문했으면 환경상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채식을 늘려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 5초 정도 기다려. 누구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진 않나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스테이크를 매일 먹고 싶다는 건 매일 먹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정말 기자들도 웃어버리더라고요. 황당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2주의 기후 인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댓글로 좀 반응 이제 구독자분들 달아주시면 정규 코너와 저희 또 개편 앞두고 있잖아요. 정규 코너화 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동영상을 보시면 네. 좀 감탄하게 되는데 꼭 동영상 추천하고요. 이게 네. 보신 분들은 진짜 재밌게 들으셨을 수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고이즈미 펀쿨 색좌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네. 네, 이거 강추합니다. 저도. 네, 진짜 우울할 때 한번 보시면은 좀 우울감 많이 해소가 됩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주제 이거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소식 갖고 오신 분, 자, 접니다. 네.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는데 지석쌤이 마지막으로 가셔가지고 네. 저는 한번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JTBC 박상욱 기자가 이제 취재 설명서라고 해가지고 기후변화를 되게 지금 거의 30회 정도 가까이 다루고 있어요. 이분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사 많이 쓰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도 잘 보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 좀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지석쌤은 뭔가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본 적은 있어요. 네, 그 롤스로이스랑 벤틀리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탁쌤? 제가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차죠. 저는 전재산 처분하면 살 수 있어요. 진짜. 뭐 이런 중고 어쨌든- 엔카 이런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 수 있는. 아니 사실 근데 네. 웃긴 거는 벤틀리 이런 거 중고 요새 뭐 1억 길거리에서 자주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벤틀리 또 사건도 있었고 막. 꽤뭐 한 1억 네. 정도 중고 살 수 있다던데. 아니, 롤스로이스는 좀 어렵지만 벤틀리까지는 중고로 가는 여러분 거고. 이제 여기가 중고차 시세를 얘기하면 네. 안 되고요. 아니 원래 좀 이제 한 35세 이상의 이제 그런 중년 남성분들이 중고차 시장 많이 들락날락거려요. 차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는 없고 중고차 가격은 낮은데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벤틀리 이런 거는 정말 남의 나라 얘기였는데 네. 정말 은근히 꽤 보여요 우리나라에. 롤스로이스랑 벤틀리를 뭐 어쨌든 못 산다고 하셨잖아요, 윤탁쌤이. 아까 네. 평생 벌어도.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걸 또 만든대요. 자동차 말고. 뭘 만들어요? 꿀을 만든대요. 왜요? 뭐 지리산 진출했나요? 왜? 심지어 얼마나 많이 양봉을 하고 있냐면 네. 롤스로이스는 벌 25만 마리, 그리고 벤틀리가 벌 3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브랜드가 그러니까 왜 갑자기 뭐 벌을 키우고 뭐 꿀을 생산하지? 싶을 수 있잖아요. 정답. 차 사면 꿀 하나씩 준다. 아,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안 네, 사봐서. 네. 거기까진 모르겠고 이 두 개 브랜드가 사실 되게 대배기량 내연기관차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1, 2위를 다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네. 정도인데 아무래도 기후위기를 되게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벌을 키워서 꿀을 생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어. 이런 면모를 뭔가 보이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 부지에 다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심지어 공장 지붕에도 꽃을 심어가지고 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거 있대요. 약간 나중에 노조들 이렇게 뭐 격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좀 의심스러운데. 약간 좀 아니 근데 그린워싱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린워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림 와싱이야 이거는. 이 벌이 되게 중요한데 왜 벌을 키우고 꿀을 만드는 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벌이 실제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굉장한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 벌의 날을 지정을 해서 18년부터 이제 세계 벌의 날을 계속 지내오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식량 농업기구가 선정한 세계 100대 주요 작물 중에서 71개가 벌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벌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먹는 100개 중에서 71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손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러면 다른 걸로. 아, 그래서 사실 지금도 붓이나 뭐 이렇게. 이미 과수원 이런 데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해본 결과로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 힘들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인공적으로 수분을 했을 때 그 맺히는 열매의 질이나 양이 그런 이런 게 게 떨어지는 거죠. 좀 질이 떨어져가지고 그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한번 실험해봤는데 역시나 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이 그래서 나왔어요. 사실 벌이 기후 변화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살충제도 영향을 받고 네. 또 천적 같은 게 있어요. 뭐 기생충 맞아요. 같은 게 있고 해가지고 벌들이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살기가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 매년 이제 항상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약간 인간극장 같은 느낌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해왔는데 요즘은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항상 이제 천연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벌의 생존 위기가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이제 기후위기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말벌류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대요. 근데 등검은 말벌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2019년에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 침입종으로 꿀벌 사냥꾼이다 이렇게 불리는 애래요. 그러니까 말벌과 꿀벌의 차이는 꿀벌은 꿀로 먹고 사는 애고 말벌은 꿀벌 잡아먹는 애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등검은 말벌이 주로 8월에서 10월에 되게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람한테도 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꿀벌을 공격하니까 양봉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는 49%였는데
그러니까 등검은 말벌이 전체 말벌에서 차지하는 개체수가 2018년에는 49%였는데 19년에는 72%까지 오, 엄청나게 늘었네. 진짜 빨리 느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장수말벌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약간. 근데 그런 말벌, 그러니까 토종 말벌들을 또 제치고 이제 외래 침입종인 이 말벌이 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자연 관찰 이런 책 좋아해서 아는데 네. 이게 꿀벌이랑 말벌은 진짜 게임이 안 됩니다. 꿀벌은 침을 한번 쏘면은 죽죠. 침과 내장이 빠져나서 죽어요. 그리고 근데 이 말벌을 그래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벌이 한 마리 나타나잖아요. 그럼 네. 꿀벌의 어마어마한 한 몇천 마리가 계속 몸을 비벼요. 그래가지고 온도를 높여갖고 더워서 죽게끔. 근데 그 벌들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오면은 이거를 막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 처절한데. 네, 또 그거 한번 보면은 너무 꿀벌들이 불쌍해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이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이 말벌 전국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등검은 말벌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700억 원 정도래요. 물론 이 전부가 양봉농가의 피해액은 아니겠지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동차 제조사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롤스로이스랑 벤틀리가 꿀을 생산하는 게? 글쎄요,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그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차를 만들어서 온난화는 부추기고 근데 사실 이제 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니코토이드라는 그 계열의 그 살충제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금지를 안 해 이거를.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거기 플러스 이제 온도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등검은 말벌 같은 게 늘어나는 것도 이제 엎친 데 겹친 경우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보면은 본업을 좀 잘해라 좀.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어디선가 봤는데 람보르기니에서 회사 사람들끼리 기후변화 같은 거 공부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지? 생각이 그냥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이제 좀 친환경적인 활동을 조금 하면서 이제 반환경적인 활동을 없애버리는 그런 그래서 되게 이미지 메이킹이죠. 되게 이런 소식이 좀 참신하고 신기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쌤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본업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고 하던 걸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폭 활동 그냥 하면서 대신에 뭐 그 사무소 앞에 꽃 좀 키우고 뭐 이런 약간 그래서 뭐 이거 하는 것도 좋은데 본업을 빨리 바꿔라. 근데 이렇게 기후위기 뭐 공부도 하고 뭐 기후위기 대응하는 거 보여주려고 뭐 공장 지붕에 꽃도 깔고 이럴 정도면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자동차 회사라면 전기차 빨리 개발해서 테슬라처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90년대 말에 포드가 공장 지붕에다가 흙 얹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원래 사는 그런 토종 식물 나게 하고 공장 주변에 습지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만드는 차는 뭐 F150 픽업 트럭 만들고 CO2 팡팡 나오는. 그래서 그때도 약간 비판이 아니 돈을 쓰는데 왜 제품을 개선 안 하고 쓸데없이 공장과 이런 것만 많이 하냐 했는데 그 회사의 현재를 보면은 차세가 굉장히 많이 기울었죠. 그러니까 본업을 잘 바꿔서 하지 않으면 롤스로이스 벤틀리 니들도 안전하지 않다. 차 안 산다. 그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좀 그렇다. 좀 본업을 바꿔야 돼. 한 1,000만 마리 정도 키웠을 때 오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또 안 해 또 이 사람들이. 네, 그래도 나연 쌤이 오늘 또 이제 코너에 얽매이지 않는 또 재밌는 소식. 맨날 항상 지구에 재난 있는 얘기만 듣다가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새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지석 쌤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저는 뭐 KBS 라디오 출연도 해야 되고 뭐 매불 쇼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바쁜 와중이지만 매부쇼 관계자가 듣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거. 뭐 그럼 뭐 안 가도 돼. 나도 뭐 그렇게 아쉽지 않아. 뭐 네, 뒤에서 막 눈물 흘리시고 한두 번 나가는 거 이런 거는 뭐 민구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맞아요, 지석 쌤. KBS 원 라디오는 어디 나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쉬워하면 또 거기서 세게 나와서 내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게 나와줘야 불러야 되나 고민한다고. KBS 1 라디오 출연하시는 건 저도 잘 몰랐는데 뭐 어떤 방송 출연하고 계세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라는 에서 가서 나름대로 그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KBS 라디오 10시 45분부터 10시 55분에 대표 주파수 이런 거는 모르십니까? 뭐 91.9라든지 뭐 주파수 찾나요? 그냥 KBS 라디오 뭐 듣는 분들은 아실 테고. 네. 뭐 유튜브 생방송도 있고. 팩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주 이제 경영실의 뉴스 브런치에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시는 거죠? 네, 전기차 관련해서 일단 2번 방송했고 10시 KBS 10시 화요일 45 10시 될 거는 10시 45분부터 10시 55분입니다. 네. 뭐 KBS 원 라디오 매주 화요일 그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아, 예. 오늘은 일단 지금 이제 뭐 그린 뉴딜 논의가 시작됐고 네. 예, 정책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일단 잠시 내려놓고 그 영국의 리즈 대학티 연구팀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10가지 방법, 그러니까 개인적인이나 가족적인 차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내놨어요. 한 5월 20일에. 아니 뭐 개인의 노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항상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어쨌거나 또 할 수 있는 것도 가끔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약간 취지가 내 마음대로 네, 하는 거잖아요. 시비 걸지 마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겨레 이근영 기자께서 소개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불만이 좀 있잖아요. 이게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제목 어떻게 잡으셨냐면 탄소 발자국 줄이는 최선책은 자동차 이용 안 하기. 저 정답! 이걸 지석쌤 마음에 들게 바꿔보겠습니다. 한겨레가 기후변화 대응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진짜요? 어디서 최초로.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더 이렇게 왕성하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도움을 드리고자 제목을 약간 이제 저 바꿔봐도 되나요? 네, 바꿔보세요. 네.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이용 안 하기를 이용하기로. 아, 그렇죠. 예, 예. BBC에도 이 연구를 소개했더라고요. 예, 한겨레에서 이걸 뭐 참고하셨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겨레는 이제 제목은 자동차 이용 안 하는 게 짱이다. 지금 최고다라고 했고 소제목을 보면 영국 연구팀이 뭐 10개를 제안했는데 전기차 사용, 장거리 비행기 안 타기가 2, 3위이고 네. 그다음에 10가지 다 하면 영국이 그 가정 단위로 가구 단위로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리고 뭐 나연이네 집은 탄소 중립 이런 거란 거죠. 10가지를 다 하면 그 예. 나연이네 집은 탄소 중립이란 뜻은 이제 내뿜는 탄소랑 아끼는 탄소랑 합쳐서 0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배출 안 한다. 그렇죠. 예, 예.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감소책은 안 나와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제목의 마지막은 코로나 봉쇄는 차 없이 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보여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뭔가 좀 자동차 안 타면 제일 좋아요.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고 그렇죠. 자동차로 네.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차를 가지고 있는 특히 뭐 아이를 낳게 되면 꼭 차를 하나 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다 하면 이제 10톤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10톤 큰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자동차 안 타기는 2톤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소개한 건데 자동차만 해서 헤드라인을 잡은 게 조금 아쉽고 너무 뻔하잖아요, 헤드라인이. 자동차 안 타면 최고 좋다. 이거는 뭐 약간 좀 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BBC에서 어떻게 보도했나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top 10 tips to reduce carbon footprint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10가지 팁을 연구팀이 공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한 가지는 영국 상황에서 얘기한 거라서 딱 1대1로 매칭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자면 인구가 6,670만 명입니다. 꽤 되네요. 꽤 돼요. 예, 꽤 되고 영국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그 잉글랜드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영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UK, 북아일랜드 이렇게 그다음에 웨일즈 네. 합쳐서 6천 몇백만 명? 예, 6천 한 대충 7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예. 여기가 자동차가 꽤 많아요. 예. 그 영국이 뭐 자동차가 없는 도시가 아니고 하여튼 영국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사실 오늘 얘기한 거 했던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다 벤틀리, 영국 거 아니에요? 그쪽이죠. 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유럽이 의외로 대도시가 별로 없어요. 예, 파리 해봤자 뭐 그 코어에는 한 200만 명, 그다음에 그 넓게 잡았을 때도 한 300만 명밖에 안 되고, 그렇죠. 뭐 베를린 이런 데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영국 어떻게 돼요, 대충? 베를린은 제가 산 곳은 아니고 거기에 그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를린에 들을 때마다 항상 거기 가가지고 아니 인구수 얘기하라고 인구수 많지 않습니다. 아니 인구수를 떠나서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유럽의 대도시라고 해봤자 네. 별로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런던이 가장 크거든요. 유럽 전체에서 네. 700만 명 정도예요. 네. 우리나라 뭐 서울 700만, 뭐 부산 400만 명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화가 그래도 근데 좀 가장 많이 된 곳이 영국이고, 그 다음에 그 기후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앞서가던 곳이고,
뭐 지금도 앞서가고요. 유치원은 지금 왜 이렇게 좀 코로나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가지만 그리고 그 전까지 정책이 과학적으로 갔는데 그 최근에 그 영국의 정치 리더들은 그 과학적인 걸 조금 살짝 무시했었죠. 그거 총리가 좀 걸리고 좀 개가천선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봉쇄 안 하고 우린 집단 면역으로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네. 그 연구팀이 이대로 가면 한 70만 명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봉쇄할게 했는데 그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늦게 했던 게 네. 지금 엄청난 그 대가로 그러니까 피해로 돌아온 거죠. 그 총리가 걸렸었죠, 그죠? 코로나. 네, 총리도 걸렸었고. 네. 그래서 아이고. 근데 아무튼 그 영국 같은 경우는요, 그 영국의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CBI라는 데가 있는데 네. CBI가 나서서 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기후 변환 해야 돼, 빨리 협약 가가지고 센 목표로 합의하고 와. 이런저런 걸 우리 도와줘야 되지만 기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가서 강하게 합의하고 와 이렇게 막 등 떠밀렸었던 곳이에요. 이게 약간 경제적으로 이득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야,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냥 제기해서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성숙한 면이 있는데 뭐 더 나가서 2006년도에 그 영국의 기재부 HMT에 줄여서 이게 네. 근데 좀 웃겨요. 이게 Her Majesty's Treasury. 아. 우리 여왕님의 보물창고. 네, 그런 이게 정식 이름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 옛날부터 내려온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이 사실은 재밌는 게 되게 재밌는 되게 많아요. 여기. 영국은 아직 계급이 있잖아요. 귀족도 아직도 있잖아. 예. 너희 귀족이 있어요. 기사자기 수여 막 이렇게. 예, 귀족이 있고 뭐 어디 공작, 백작 뭐 이런 거 있고. 저 그쵸. 몰랐어요. 예. 화장실도 다 뭐 계급마다 다르게 부르고. 에? 뭐 그 부분 내가 몰라. 뭐 귀족은 뭐 토일렛 간다고 하면 루 간다고 하고 와. 토일렛 갔다고 귀족 파티 와서 토일렛 간다고 그랬어 막 그러면 뒤에서 비웃고 되게 웃겨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2006년도에 우리나라 기재부는 지금 기후 위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2006년도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뭐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서 기후 변화를 막으면 얼마만큼 손실을 막을 수 있냐 이런 걸 내놨었어요. 100억을 들여가지고 2006년도에 이게 스턴 보고서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정도로 좀 저희도 이렇게 소개 한번 했었죠. 스탄 보고서. 네. 네네 이렇게 앞서가는 곳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런 연구를 계속 이제 하던 그 연구팀 중에 하나가 이제 리즈 대학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10가지를 한 거를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서 저의 날카로운 이제 또 평가와 해설을 곁들여서 오늘 코너 중에서 최고의 퀄리티와 질로 승부할. 네,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저도 빠밤. 체크를 좀 하면서 들어야겠어요. 네. 코멘트 해주세요. 네.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 자, 이거에서 오는 효과는 2.04톤입니다. 이거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 이런 거는 약간 펀하거나 쿨하거나 섹시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기는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렇죠. 덜 이용하기? 아니면 아예 안 쓰기?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연구 나도 할 수 있어. 이용하지 그러니까. 않으면 최고입니다. 왜냐면 영문을 봤을 때 리브 카프리라고 써 있으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카프리한 라이프 살아는 거니까 지금 사실 뭐 나연생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저는 뭐 면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들어가면 이제 카프리 라이프잖아요. 근데 가끔 쓰잖아. 택시? 네, 택시라든지. 네, 택시는 이용을 하고, 택시 타요쌤? 네, 택시는 이용을 해야 될 비싸다. 때는 하는데 이제 저는 차를 빌릴 때 렌트할 때는 전기차를 사용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2.04톤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밀고 있는 가끔 우리가 비판받는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기는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1.95톤이에요. 와, 차를 안 쓰는 것과 거의 삐까삐까하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저는 아까 한겨레 기사 타이틀 좀 아쉬운 게 뭐 차 안 쓰면 좋겠지. 근데 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럼 전기차를 좀 부각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사 내면은 댓글 또 안 봐도 뻔해. 맞아요. 뭐, 전기 어디서 만드냐. 환경단체 애들 봐라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것도 냈다. 야, 너는 그럼 아이고, 이제 자동차 타지 마라. 니네들 출퇴근 뭘로 하냐 이렇게. 근데 그렇지. 그 전기차를 타면은 뭐 탄소 배출 거의 안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기차를 제가 권해서 바꾸신 분들이 차가 너무 좋고 이제 운행비가 안 드니까 네. 너무 많이 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자제가 필요하지만 전기차를
바꾸는 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효과는 이 리즈 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거의 차를 안 타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 탄소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래도 전기를 또 뭘로 충전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 근데 참고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을 2025년까지 없애기로 했는데 네.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2020년인데. 물론 이제 천연가스 발전 많이 쓰고 이런 거 있지만 풍력 같은 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방법론을 논문은 이게 논문처럼 나온 건데 이걸 읽어보면은 그 안에 이제 뭔가 약간 허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당장은 이렇게 안 쓰는 것과 같은 효과까지는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뭐 나름대로 방법론이 있겠죠 여기에. 근데 하여튼 그 자동차를 쓰면서도 거의 안 쓰는 것 정도의 저감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라는 거. 전 조금 신선한 게 이 얘기도 그렇지만 영국이 석탄 발전소를 거의 다 없앴다는 게 사실 제가 기억하는 영국은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가보셨어? 가보긴 했는데 약간 그 스모그가 생기고 약간 산업혁명의 아. 그 런던의 이런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건 옛날. 그 옛날인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포경선 앞에서 지금 막 시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시작된 나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앴다는 게 신기하고. 사실 거기에는 그린피스 영국 팀이 굉장히 일조한 게 있죠. 그렇죠. 2006년도인가 그 신규 뭐 지으려고 할 때 네. 그 팀이 올라와가지고 고공 시위 같은 거 오래 해가지고 액션 했었죠. 네. 그 큰 흐름을 바꿔놨죠. 네. 그럼 지금까지 1번은 자전거 안 타기, 2번은 자동차. 전기차 타기. 네. 2번은 전기차 타기. 3번 기대됩니다. 3번은 제가 가끔 얘기했던 장거리 비행기 안 타기. 장거리가 이제 뭐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는데 한 장거리라고 하면 대륙간 이동? 뭐 어떻게 되나? 약간 영국에서 뭐 파리나 스페인 같은 데 가는 거 정도 아닐까? 왜냐면 1.64톤보다 더 나오거든요. 더 멀리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노력해요. 막 항상 재활용과 뭐 플라스틱 안 쓰게 하는데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나는 해외를 꼭 가고 싶어. 근데 가버리면 사실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는 저는 이제 거의 뭐 굉장히- 나이가 계란 한 판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장거리 비행은 딱 2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약간 뭐 채식하고 요가하고 인스타 올렸다가 이제 스페인 가서 이제 셀카 찍고 이런 분들 그렇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력하는 분들이야 그래도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보를 알자 이거죠. 내가 즐겨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포기 못 하겠다면 자동차라도 바꾼다든지. 그러시잖아요. 10개가 있으니까 10개를 다 못 하더라도 임팩트가 큰 거를 좀 이제 하면 일단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거 있잖아. 나 이번 주말에 뭐 홍콩 갔다 와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진짜 좀 이제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와야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맞아. 부자다 부자. 뭐 도깨비 여행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는 좀 이제 자제를 했으면. 저는 이게 해외에 가서 배우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하는데 약간 진짜 아까 말한 단타성 있잖아요. 단타성. 그런 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제 한 번 가서 한 5년 뭐 1년만 한 번씩 가다가 5년? 말고. 그렇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면 안 돼요. 그쵸.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국도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많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죠. 네, 약간 그 면에서는 비극적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1.64톤입니다. 그 리즈 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데 저는 굉장히 커요 임팩트가. 여행을 사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취미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이 저한테는 너무 귀찮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 다니다가 좀 그 2번이 그렇게 길지 않은 년 안에 있었는데 지석쌤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 저도 되게 국내로 돌리겠다 이렇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올해 여행이랑 내년 여행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국내 여행도 어차피 못 가고 못하게. 있어요.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그 나이대랑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약간 저는 이제 가면은 막 이제 음식도 맛이 안 맞고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전기차 타고 국내에서 좀 그냥 소비하고 이 정도가 여러모로 지금 뭐 사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추천하고요. 일단 1.64톤 3위. 자 4위는 재생에너지 사용하기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하기가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달권은 못 들어가네요. 1, 2, 3위 안에 못 들어가네요. 메달권은 못 들어가죠. 근데 네. 뭐 장거리 비행기 안 타기와 뭐 삐까삐까한 1.64톤이나 6.6톤이나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전기 쓴다거나 뭐 태양광 온수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하나는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는 자기가 전기 그 판매 회사를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큰 회사 말고 그 예를 들어서 에코트리스티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 거기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만 공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 어디에 있더라도 그 이렇게 삼계 처리를 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쓸 수 있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 그거 가지고 전기차 충전기를 공짜로 설치해주기도 하고 또 민간인들한테 보조금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예, 그 태양광을 더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 선순환을 만드는 이런 좀 작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계속 성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못하는 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나는 아파트에 살지만 태양광 전기 쓰고 싶어. 근데 제도상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 돼 있고 한전 전기를 써야 되고. 미니 태양광을 쓰면은 그 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도움되는데 이렇게 2.6톤처럼은 안 되죠. 아 그렇게는 안 되고 예, 어쨌든 뭐- 한전에서 받아 쓰는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아마 미니 태양광으로 가면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 0.1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국은 가장 편하게 그냥 내가 회사 바꿀래 에코트리스티로. 그러면은 이제 요금 글로 주고 거기서 전기요금 받은 걸로 또 태양광 풍력 같은 거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90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미국도.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게 좀 아쉽고 뭐 아쉬운 대로 뭐 베란다 태양광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2층 주택 이런 데 사신다면 고향에 부모님 댁에 한다든지 부모님 댁에 이제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3kW 태양광 놓아드려야겠어요. 저 이렇게.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 집하고 저희 어머니 댁에 다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니까 예, 이런 것도 임팩트가 꽤 크다. 그리고 이런 건 좀 편한 게 뭐냐면 설치한 다음에 내가 한번 끄고 뭐 안 끄고 이런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랄까 신경은 하나도 안 써도 설치가 끝나고 나면 알아서 큰 저감을 해주기 때문에 예, 제가 강추합니다. 예. 또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5번은 이건 약간 의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이 0.98톤입니다. 되게 크네요. 되게 크지만 전기차보다 더 떨어지죠 이게. 그러네. 전기차를 타는 게 오히려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훨씬 쇼킹한데 이거. 좀 쇼킹하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있는 대중교통이 보통은 디젤 버스나 네. 아니면 LNG 버스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얘네들 연비가 좋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무겁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준공영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손님이 없어도 다닌단 말이에요. 사실 그럴 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이가 엄청난 많은 그런 연료를 쓰면서 이제 또 가다서다 해야 되잖아요. 가다서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효율이 안 좋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대중교통이 전기로 바뀌면 이게 확 좋아질 텐데 이게 대중교통 이용이 연구팀 결과에 의하면 개인이 전기차 사는 것보다 반밖에 안 된다 임팩트가. 예. 이 타요 버스처럼 요즘 귀여운 얼굴로 이제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진짜 디젤이죠. 네,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전기 버스 좀 있긴 한데 그죠? 네. 예, 요즘 좀 광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바꿔오고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전기차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도 전기로 가더라도 또 이제 재생에너지가 비율이 높아져야 효과가 네. 커지는 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갈 때 재생에너지도 높이고 전기 버스, 전기 차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번에서 5번까지는 다 지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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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 이제 건물 단열 개선인데 영국은 여름에 제가 가끔 출장을 가보면 예전에 너무 좋아요 진짜. 저녁에 해는 밤 한 9시 반에 지는데 네. 선선해서? 되게 선선해요. 어. 한 5도 정도면 최고 더운 날이고. 와. 그래서 정말 외부에서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최고의 날씨다 이거는 진짜. 너무 막 부러웠는데 대신에 여기가 해가 금방 지고요. 스코틀랜드는 한 3시 반쯤 겨울 되면은 막 3시 반에 해가 져가지고 맞아. 예. 애들 8시에 재우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겨울은 또 길고 지금 습해요 또. 그래서 난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열을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건물 단열 개선이. 근데 이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이런 거를 뭐 제도화해 버리면은 그런 산업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처음 지을 때부터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네. 가는 게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영국이 2015년부터 그걸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무효화돼가지고 지금 그렇구나. 2025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좀 만만치 않거든요. 건축비 많이 올라가고. 저는 지금 사실 건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요? 집을 그렇게 근데 패시브 하우스로 이제 지으려고 깜짝 놀랐다 지금. 이게 제일 진짜 제일 하고 쇼킹한 있어요. 뉴스인 것 같아. 그럼 아.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뭐 로또를 사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뻔히야 주머니 사정 아닌데 이거. 이거 실제로 상속이죠, 상속. 지금 네. 좀 얘기를 단독주택은 아니고 네. 좀 이렇게 패시브하우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좀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게 져서 이제 그 약간 분양도 건물주처럼 이제 네,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아. 소유를 세도 하는. 남기고 음.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네. 곧 퇴사가 임박하지 않았나요? 네, 네,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변신. 오늘 저 저 열심히 이번 일할 팟캐스트 거고요. 제목은 김나영 건물주 대단 이거 그러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걸로 가시죠. 예. 네 다음. 예, 그래서 아무튼 난방은 많이 해야 되는데 단열이 안 되면 난방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좀 절감하는 게 단열 개선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토부에서 네. 그 뭐 우리나라 그린 뉴딜의 일부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이 일자리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집 이게 수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효과는 아무튼 0.895톤이라고 계산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건 다이어트 네. 나왔습니다. 비건 다이어트. 윤탁 쌤이 시도하시던 그 비건 다이어트. 어떻게 누구나 되고 있어요 요새? 스테이크를 매일 먹고 싶다는 거는 스테이크를 매일 안 먹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비건을 시도한다는 것은 비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네, 뭐 이런 답변이 가능한가요? 펑콜 색자님이 생각나는데 네. 잊은 지 오래됐어요. 네, 잊은 지 오래됐고 왜냐면 약간 이게 그 고기가 주는 만족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 채소를 손질해서 나무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고기를 그냥 꼬먹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핑계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누구나 먹고 싶은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야, 고기를 보면은 조리가 편하긴 해요. 네. 그다음에 뭐 아이들도 만족도도 높고.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요즘은 집에서 뭔가 조금 해먹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오이만 껍질을 벗겨서 잘라서 하려고 해도 그것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네. 예, 그래서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비건 다이어트로 가면 0.8톤을 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약간 오해가 많아요. 누군가가 퍼뜨려가지고 비건을 하면 온실가스의 50%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은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임팩트가 꽤 있지만 그렇게 뭐 50%까지는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임팩트가 좋은 거는 에너지 생산 그 방식 바꾸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수송 이렇게 차량 같은 그리고 것처럼 차량을 이제 수송할 때 기름 안 때우고 예, 예. 전기차로. 예,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연구팀 결과는 아니고 제가 이제 알던 그 기후 상식 같은 건데 한번 소개했었어요. 우리가 한 2050년까지 고기 소비를 90% 줄여야 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고. 근데 한 가지는 또 이제 고기를 완전히 포기 못 하신다면 소고기가 돼지고기, 닭고기에 비해서 온실가스가 한 5배 정도 나와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가도 임팩트가 좀 줄긴 한다. 소고기를 좀 포기해라. 그러니까 그 펑쿨 색자의 네. 스테이크가 최악이라는 거죠. 치킨을 먹어라 이렇게 제가 네.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히트 펌프가 있어요. 여덟 뭔지 번째 아세요? TV 히트 펌프. 네, 여덟 번째 히트 펌프인데 0.79, 0.005 차이로 7위를 놓치고 8위로 내려앉은 히트 펌프인데 네. 그런 거 보셨죠? 히트 왜? 펌프가 뭔지 진짜 궁금하네. 네, 우리 아빠는 뭐 지구를 지켜 뭐 이게 보일러 광고 우리 아빠는요 뭐 경동인가? 지구를 저 지키는 기억나요. 일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누구 무슨 일 하나 봤더니만 뭐 보일러, 네. 보일러. 네. 근데 그 한때는 효율이 높은 가스 보일러를 보급했었어요. 네. 정부가 보조해가지고 영국에서 우리나라도 보조를 할 거예요, 제 기억에. 예. 우리나라도 이제 보일러 이런 거 좀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효율을 높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 제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가 효율이 한 10% 20% 좋아져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난방은 해야 되고 그 나온 게 뭐냐 히트 펌프라는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 그 에어컨 같은 원리예요. 네. 공기 중에 있는 열 에너지를 끌어다가 내부로 넣어주는 이런 식인 건데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에어컨 중에서 난방 기능이 있는 에어컨이 있어요. 맞아요.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싼. 네. 제가 저 작년에 어머니 해드렸는데 이제 그게 정말 저 예전에는 안 믿었어요. 열 효율이 300% 40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이 되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돼요. 네. 되는데 대신에 전기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난방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으로 돼 있고 제가 이젠 정리한 그 아이오닉 차에도 히트펌프가 들어있어요. 네. 그 이번에 나온 뭐 테슬라 모델 Y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리고 실제로 건물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1이라는 전기를 가지고 4라는 열기를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네. 난방을 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확 높이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에어컨에 비슷한 원리인데 이게 뭐 아주 추운 날에도 어쨌거나 공기 중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를 그걸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은 난방에다 전기 쓴다고 그러면 약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는 히트펌프라는 전기를 가지고 난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8입니다. 0.795톤. 히트 펌프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뭐 냉난방기를 쓰는 게 좋은 거겠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정말 저도 처음엔 못 믿었는데 열 효율이 한 300% 400% 돼요. 네. 히트 펌프 처음 알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결국엔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공급해줘야 친환경이 되는 거지. 뭐 가스 발전한 다음에 그 전기로 해버리면 사실은 이런 효과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결국은 이거 연구는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히트 펌프. 네, 히트펌프 네. 8입니다. 예, 그거 뭐 이미 사실은 에어컨 같은데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난방 기능이 있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는 요건 제가 조금 해설이 좀 어려운데 네. 조리기구 개선. 저도 그러니까 이거 궁금했어요. 뭐, 조리기구를 어떻게 개선을 젓가락 해야 대신 되는 포커스잖아요. 아, 아니 그건 조리가 아니라 그 척취를 위한 네. 기구고 네. 아마 이제 그 가스로 네. 이렇게 뭐 그런 음식 만들고 거 대신 인덕션? 그렇죠. 인덕션인데 그것도 재생에너지를 아마 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가정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0.65톤 이렇게 해서 끓이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좀 바꾼 가스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하면은 뭐 아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이게 약간 중복이 있어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 네, 0.64톤인데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런던이라는 대도시가 있지만은 그 외곽으로 나가면 네. 뜨문뜨문 집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농장 조그만 것씩 있고 그런 데는 사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에너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예. 불 떼줘야죠. 예, 뭐 조그만 뭐 난로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건 0.64톤. 이것도 약간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기구들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화목 보일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 참 그래서 10가지를 짚어봤는데 자 그럼 각자 아까 평가를 해봅시다. 네, 저는 이거 처음에 지석쌤이 그 안인선님 댓글 읽으면서 10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전 되게 좋았던 게 어쨌든 개인 차원에서 되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지석쌤 때문에 되게 좀 한 큐에 좀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10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한 5가지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여행 같은 경우는 뭐 큰 노력을 안 들여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네, 자동차 이용도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그렇고 네 대중교통을 그다음에 이용할 수 대중교통 있으니까. 그렇고 비건 다이어트도 뭐 그렇고 가끔 이제 뭐 고이즈미 이제 신지로 환경상처럼 이제 포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큰 부담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정도였는데 10가지만 해도 그 가정당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네, 거의 0 수준으로. 근데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하지 않기, 불 끄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캠페인을 이제 얘기한 거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막 그 얼스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 끄는 행사. 10분 불 꺼놓고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계산해 보면 임팩트가 너무 작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뭘 설치하거나 뭘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그냥 나는 그걸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조리기구를 계속해서 바꿨어. 노력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불로 조리하지 않기 게 아니라 조리기구를 바꿔서 요리를 다른 기구로 하기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훨씬 더 실천하기가 쉽거든요. 네, 인프라를 바꿔줘 버리면 난 그냥 그걸 쓸 뿐인데 이게 어쨌거나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알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걸 소개할 때 이런 10개의 그런 방법들은 영어로 이제 뭐 available now 지금도 있고 and without need for controversial and expensive new technologies. 그러니까 무슨 논란이 있고 굉장히 비싼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논쟁이 되지만 네. 이 연구팀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논쟁이 필요 없는 네. 아주 비싸지도 않은 그런 기술이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약간 돈이 좀 나가긴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 조금 더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검증된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계속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지시려면 리즈팀 대학 연구팀에 따졌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서 대중교통을 타면 더 줄이겠지만 전기차만 타는 것만으로도 대중교통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좀 쇼킹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저도 맞나 싶긴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 BBC 기사에서 좀 내용을 더 따와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밖에도 방법들이 있다. 그 그린 루프라고 해가지고 뭐 햇빛을 반사하는 뭐든지 종이 아끼기, 좀 더 튼튼한 물건 사가지고 오래 쓰기,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난방 온도 낮추기, 그다음에 재활용하기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재활용은 예를 들어서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 0.01톤입니다. 왜 그러죠? 재활용을 하는데 또 탄소 많이 들어가나?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 정말 수집해야 되고, 수집하고 그 운송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또 그거를 다시 녹여야 되고, 그걸 또 고체 연료가에서 또 다시 태우면 또 탄소 또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재활용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경 쓰는 뭐 종이 아끼기라든지 온도 낮추기 이런 것들이 도움은 돼요. 물론 효과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아까 그 탑 10을 뽑았던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실천이라는 면에서 제가 전기차를 계속 진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운송수단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이게 큽니다. 충격적인. 오늘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10가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전기차를 하던 히트펌프를 하던 조리기구를 바꾸던 재생에너지로 전기 공급이 안 돼 버리면 효과가 또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정말 핵심이다. 근데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 발전을 다 퇴출한다고 했는데 벌써 거의 다 퇴출했다는 게 재생에너지 비중은 혹시 얼마나 되나요? 30%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 10가지를 이제 노력을 하면서 또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정치랑 산업계에서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죠? 당연하죠. 오늘 뭐 10가지 한번 한 큐에 모아가지고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오늘 진짜 자유 주제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땠습니까? 전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요? How? 재미난 거 재밌다고 설명하면 재밌지가 않아. 맞아. 펀쿨색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조쌤 어떠셨어요? 저는 10가지 소개하면서 약간 뭔가 좀 뿌듯했어요. 이렇게. 제가 전기차 강조하면서 저도 약간 의심이 있었거든요. 이거 대중교통이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강조하고 캠페인했던 게 맞는 얘기였구나. 신현주님은 다음에 오시면 이제 이걸로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뭐 펑쿨 색자님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물론 또 이분이 기행이 좀 해서 많이 유명해졌지만 그래도 환경상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펑쿨 색자의 합법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펑쿨 색자가 다시 이제 언급되는 이 시점에서 그거 사실은 기후변화 얘기하다 그렇게 된 거야라고 좀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팟빵 뮤직의 시나 쓰는 앨리스님의 약속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